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가 모바일 전용 화폐 강북사랑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을 획득하고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평창구는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도 35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개발 사업이 지방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전주시의 전북 VR, AR 제작 거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5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강북사랑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체크페이와 지방은행 등의 앱을 통해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7%, 특판 기간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모바일 전용 화폐 강북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첫 손을 보인 강북사랑 상품권은 1만 원권과 5만 원, 10만 원권 세 종류로 출시됐으며 개인당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체크페이와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 오런뱅크 외에 전북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5곳을 포함해 모두 9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평소 7%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고 명절을 포함한 특별 판매 기간에는 할인율이 10%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결제액의 3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구매 후 7일 이내 신청할 경우 상품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5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대형업체를 비롯해 유흥업종이나 사치업소에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강북구는 이번에 출시된 강북사랑 상품권은 수수료 부담이 없고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감정이 있는 시면, 생인손 등의 작품을 통해 탁월한 심리 묘사를 보여준 작가죠. 고 한무숙 선생을 기리며 한무숙 문학상이 제정된 바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종로구는 한무숙 재단과 함께 제25회 한무숙 문학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1993년 작고한 한무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 소설의 발전을 위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한무숙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의 수상작은 정용준 소설가의 장편 소설이 선정됐으며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성남 시립박물관이 2024년 말 건립될 예정인데요. 사람 중심의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번의 공론장이 열렸는데 시민, 전문가, 청소년 공론장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시민 공론장에서는 조경, 공간, 자료 수집, 스토리텔링, 교육과 체험, 부대 시설, 홍보, 7개 분과별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제일공단의 역사성을 살리는 야외 전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 구성, 탄천과 지천을 통해 성남시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공론장에서는 유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소년 공론장을 통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를 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남 시립박물관을 향한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박물관의 교육동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22년 개관 예정이고 전시동은 2025년 상반기에 시민을 맞을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청넷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인데요. 대전시가 대청넷 3기로 함께 활동할 청년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청넷은 어떤 기구인지, 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오는 2월 14일까지 청년협의체인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 3기를 모집합니다. 대청넷은 청년이 정책의 주체자로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청년 문제 개선과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참여기구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로 청년 문제와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대청렛은 지난 3년간 1기와 2기 활동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사업 확대, 마음건강 상담 창구 도입, 청년 취업 희망 카드, 창업 지원 카드 도입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했습니다. 국내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을 획득하고 영국 왕립표준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22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성과 공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2018년 세계 스마트시티 구축과 확산을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시티로 인증받은 곳은 세종, 고양, 화성, 대구 4곳이 전부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시민 중심의 서비스 관리, 디지털 물리적 자원 관리 등 세부 항목별 성숙도 평가에서 평균 3.3 레벨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또 전략관리 5개 항목에서 4레벨을 획득하고 디지털 물리적 자산관리 2개 항목에서 4레벨을 획득하며 타 스마트시티에 비해 스마트시티 운영 체계와 인프라가 앞서 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와 리더십, 도시 인프라의 선진화, 데이터 개방과 공유, 다수 리빙랩 운영과 시민 참여가 선정됐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제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죠.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광주시가 지난 22일 시청 협업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국비 대응 발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국비 대응 발굴 협의체는 5개 자치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자치구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국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2년 동안 인공지능 국비 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 전략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광주시 경제산업 분야 신성장 인공지능 특화 사업 발굴 등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구축에 기여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협의체의 구성을 계기로 자치구와 함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 국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달 강릉시에서는 강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형 강릉사랑 상품권 강릉페이가 발행됐는데요. 출시한 지 보름 만에 충전액이 17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역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 보호와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강릉페이를 발행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강릉페이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을 한 뒤 계좌 연결을 하고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선 농협지점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고 충전해 쓰면 됩니다. 강릉페이는 개인 1인당 월 30만 원씩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설과 추석 20일 전에는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연회비와 카드 발급 수수료가 따로 없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사용액에 10% 캐시백 지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릉페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강릉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강릉의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생애 주기별로 여러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평창군은 생애 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읍면사무소와 민원실에 배부했습니다. 책자는 임신, 출산,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 어르신 총 5개로 분류돼 임신, 출산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로 누릴 수 있는 111개의 행정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의 대상과 상세한 내용 소개를 비롯해 담당 부서와 연락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로를 정하기에 앞서 미리 체험해보고 고민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죠.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지역 내 청년과 소년들을 위해서 바리스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22일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 내 카페에서는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리스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14세부터 24세까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1월 17일부터 2월 29일까지 6주 동안 커피의 정의,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추출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저는 지금 카페에서 일도 하고 있고 커피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어서 바리스타 수업을 신청하게 됐는데 다른 친구들도 자기 진로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게 다양한 이런 체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횡성군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올바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는 강호축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5월 청주 오송에서 제3차 강호축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강호축 개발에 기반을 다진 충청북도가 올해는 강호축 완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지난 2014년 충청북도가 국토 불균형 해소와 미래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처음 제안한 강호축은 그동안 개발의 당위성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알리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차 국토 종합계획에 강호축이 반영되며 명실공히 국가 의제가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성과를 동력 삼아 올해 강호축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충청북도가 구상한 강호축 발전계획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강호축 교통망 구축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기획재정부의 검토안에 빠진 오송 연결성과 원주 연결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한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에 필수적인 백두대간 순환도로망 구축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선점해온 6대 신성장 산업을 비롯해 경박 단소형 산업을 강호축에 집적화하고 시도별 산업 연구 기반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도민 역량 결집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주력합니다. 특히 오는 5월 중 청주 오송에서 3차 강호축 포럼을 개최해 강호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립니다. 아울러 강호대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뜻한 이웃애정을 나누기 위해 2020년 겨울철 사랑의 헌혈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진행된 헌혈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령시는 지난 21일 시청 앞 광장에서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청 임직원 100여 명이 먼저 나서 생명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지난해 보령시는 임직원 1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해 귀중한 생명 나눔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공가 및 상시학습, 자원봉사 시간 인정 4시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제도인데요. 천안에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공유회가 22일 오후 시청 대회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원단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지난해 93건의 제안을 본 예산에 반영시켰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함께 살펴보며 주민의 성취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예산학교와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 등 지난해 다양한 활동들의 영상을 시청하고 운영실적 보고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주민참여 범위 확대, 제안사업의 품질 향상, 예산학교 운영 등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선 사항과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 도심을 관통하는 국도 35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시가 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노력한 끝에 얻어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서 양산, 울산 울주를 연결하는 국도 35호선 중 동면 가산에서 명곡을 거쳐 하북면 용면까지 19.4km 구간으로 왕복 4차로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돼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시는 2020년에 본격적인 시작인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과 기업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민생소통에 나섰는데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들의 삶을 살뜰하게 살폈습니다. 포항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소상공인 기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이강덕 시장은 오천 전통시장에서 포항사랑 상품권을 사용해 설맞이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또 이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민생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이강덕 시장은 관내 기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학산 종합사회복지관 장수식당을 찾아 저소득층 어르신 180여 명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온라인 구매 증대 등 유통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 언론 보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민생 안정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VR과 AR을 통해 체험 콘텐츠의 영역을 넓힙니다. 전북 VR/AR 제작 거점 센터가 문을 열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주역 앞 천마중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VR/AR 제작 거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전북 VR/AR 제작 거점센터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제작센터는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청년창업 이음센터 건물 6층에서 9층까지 약 350평 규모의 VR/AR 등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장비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주시는 또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과 기업 마케팅, 가상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융합 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청년층 중심의 실감 콘텐츠 산업과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서 천마중 권역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간이자 전주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지역 유소년 축구 클럽 여수FC 언더18을 창단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 축구협회 임원을 비롯해 선수단과 가족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여수FC 언더18팀의 부단장으로 제1ENC 김종휘 대표가 선임됐으며 올림픽 축구대표팀 출신 윤용구 감독, 문선욱 코치가 사령탑을 맡았고 18명의 선수로 팀을 구성해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수FC 언더18팀은 1월부터 체계적인 훈련에 돌입해 후반기부터는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는데요. 여수시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정읍시는 이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특히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들을 위해 마스크를 무상 지급합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마스크 긴급 배부 조치는 선제적 대응 중 하나로 관련 부서에 즉시 마스크 등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우한 폐렴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더불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직업적 취약계층인 택시와 버스기사, 외국인을 상대하는 통역사 등에 대한 마스크 우선 지급과 함께 23개 읍면동과 박물관, 도서관, 역과 터미널 등 공공시설에도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1:1 능동감시 체계를 강화키로 하는 등 상황별 비상관리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포함한 중국 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보건소와 1339 콜센터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소식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는데요. 사고가 났던 헬기에 산악 지형에서의 충돌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6일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9명 전원이 숨졌는데 그중에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딸도 함께였습니다. 이번 헬기 사고를 조사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헬기가 분당 2000피트의 속도로 추락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착륙 속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헬기에 지형인식 경고 시스템 장치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치가 있었더라도 이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20년 동안 18번이나 올스타팀에 선발됐던 선수로 미국 프로농구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프로농구팀들은 경기를 시작하고 첫 24초 동안 공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등번호 24번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딸을 벽화로 그리는 등 전 세계에서 애도를 표하며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EU에서 탈퇴해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브렉시트 후 어떤 점이 기존과 달라지는지 BBC 방송은 7가지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먼저 유럽의회에서 영국인 의원직 73석이 사라집니다. 영국 총리는 더는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부는 폐지되고 이제 영국은 독자적으로 무역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인 여권 색깔도 바뀌는데요. EU의 빨간색에서 기존의 영국이 쓰던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EU 탈퇴를 기념하는 브렉시트 기념주화가 발행됩니다. 또 자국민을 비EU 국가에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의 헌법에 따라 독일인 범죄자를 영국으로 송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브렉시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역, 이동, 이민 등의 핵심 사안은 올해 말까지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 입춘이 막 지났습니다. 예부터 한 해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문에 붙였던 입춘 대길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상 내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